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 이브닝 주라벨의 김지송입니다.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은요,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 합쳐서 굿 이브닝 주라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도 해드리고 주린이 분들을 위한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종목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누굴까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수익률 제조기 홍주환 대표님이십니다. 자, 이분은요 1조 원대 자산 운용사 탑 트레이더 출신이시고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3년이나 연속 우승하신 아주 실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또 단기 및 수요 위주의 종목 공략도 해주고 계시고요. 노란톡에서 핵심 포인트 전략집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의 이론부터 기법까지 총 정리된 이 동영상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수익이 매번 팡팡 터지는 이 홍주원 픽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81%라고 한세 MK라는 종목은 저희가 지난달에 홍주원 픽으로 나갔던 종목인데요. 단 3주 만에 8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나머지 수익률 역시 동일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요, 이 무료 종목들 수익률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가방 컴퍼니 143%, 손오공 141%, 이렇게 세 자리 수익률 중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도 있고요. 단기간에 낼 수 있는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총 수익률이 이제 3,000%에 도달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참가하실 수 있냐? 간단합니다. 먼저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카메라 이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실시간 링크가 뜹니다. 이 실시간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부터 공략주까지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포인트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시장은요, 미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증시는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요. 중국의 텐센트 때리기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 과연 안전한 대형주가 답일까? 첫 번째로 들고 왔고요. 두 번째는요,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세계 1위 탈환에 성공한 삼성전자. 오늘 업종 상위 종목도 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메모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과연 이 반도체 쪽의 상승 모멘텀 기대해봐도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바꿔드릴 홍주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좀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지난주에 홍주원 픽이 나가는 건 줄 알았더니 네. 이게 이제 8월 달이 돼서 홍주원 픽이 오늘 나갔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이 월말 7월 월말쯤 돼가지고 네. 지수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물론 지금 여전히 지수가 좋지는 않죠. 시장이 지금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사실상
종목을 만약에 무턱대고 드리기보다는 좀 어떤 흐름을 좀 판단하고 이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좀 그래서 원래 저번 주에 드리기로 한 거를 오늘 좀 나갔습니다. 네. 좀 고심 끝에 이제 테마를 좀 선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힌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 한세 MK 같은 경우에 저희가 7월 달에도 지난달에 이제 무료 종목으로 나갔었습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 81%라는 수익률이 단 3주 만에 기록됐는데요. 이번에도 오늘은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 아주 이 노란톡 무료 종목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계신데요. 이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들어오셔야지 저희가 이거 모든 종목들 명을 알려드릴 거고요. 방송 끝나면 문 쾅 닫으니까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 증시와 원래는 커플링이었던 우리 증시가 네. 이제는 중국 증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국의 텐센트 때리기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과연 대형주가 답일까요? 아무래도 좀 대형주가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는 사실상 뭐 방어적인 대응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투자가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형주 쪽으로 진입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거는 뭐 우리가 큰 수익을 위해서 이제 대형주로 어떤 포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미국의 지금 뭐 디폴트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기업 때리기, 한마디로 기업 규제 이런 우려들이 있으면서 좀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안 좋잖아요. 네.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지수가 계속 강보합권, 약보합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제 하락하고요. 그러면서 또 저점을 깨 나가면서 좀 이제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들 대단히 계속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시장 역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사주긴 사줬지만 대부분 좀 대형주에 편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도.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결국 외국인도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좀 대응 방안으로 대형주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형주의 이제 우리가 좀 습성을 좀 살펴보자면은 어차피 대형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는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소진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또 뭐 보여줄 것이다. 뭐 그 상승의 폭이 우리 개인 투자자가 기대하는 폭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20-30% 이상의 좀 폭발적인 상승이다. 사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8만 원대 회복이 됐잖아요. 네. 요 정도 수준은 지킬 것 같아요. 8만 원 정도 수준은 좀 지켜 나갈 것 네.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형주에 편입을 하면은 그런 지켜지는 주가, 거기에서 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뭘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놀리는 것보다야 돈을 아무래도 좀 대형주에 좀 지금 일부 태워가지고 방어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시면은 그래도 뭐 적금 이자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만약에 이 시장에 대응이 안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전략을 구성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형주로 편입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 예. 어쨌든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방법은 대형주다라고 이렇게 좀 확신적인 답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대형주 투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 더 보고 싶기 때문에 오늘도 홍주원픽 종목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홍주원픽 종목에 대해서 혹시 힌트 가능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좀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사실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없어요. 네. 그죠? 원전 테마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가 지금 쭉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고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원전 테마도 시장의 주도 테마로 우리가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에 반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사실 원전 테마 메타버스는 제가 이 팍스경제 이 주라벨을 통해서 먹을 기회 드렸어요. 이거 아시죠? 두세 번이나 주셨죠. 예, 네. 가장 빨리 순환이 돌아줄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줄 때 딱 먹고 빠질 네. 수 있는 게 메타버스 테마랑 원전 테마다. 그 시세 딱 주고 바로 지금 지수 조정이 주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시세를 한두 번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주도력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주도 섹터의 어떠한 그런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라든가 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이쪽 테마들은 조금 뭐라고 해? 지금 살짝 소외되어 있다. 예, 시장에서 조금 살짝 소외됐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관심은 둬야 되는 테마는 확실합니다. 지금 잠깐 소외된 것이지
뭐 크게 지금 뭐 아예 버림받았다 정도로 우리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다시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이면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주도 섹터 주도 테마다 그거는 조금 어렵다. 그럼 하지만 지금 그럼 과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네. 지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죠? 개별 종목 장세예요. 네. 하지만 제가 예상은 해볼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이 시장의 주도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테마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단 하나의 테마, 지금 딱 눈여겨보고 있는 딱 단 하나의 테마, 네. 그거는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떤 거죠? 어, 그게 오늘의 공략 픽인 거죠? 그렇죠. 아. 네. 뭐 지금 제 표현은 단 하나라고 했지만 네. 사실상 제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3주 전 방송할 때 이제 메타버스 지나갔잖아요. 네. 원전 테마도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떡하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2차 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죠? 2차 전지 지금 강세예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 이제 그 노란톡방에서 후성이라는 종목을 맞아요. 주셨죠. 드렸었는데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빠졌지만 조정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지금 태양광이나 뭐 전기차 소재 뭐 이런 종목들 보면요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선침이에요, 선침해. 네. 선취매. 그때 2차 전지를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만 2차 전지를 이야기했어요, 저만. 네. 네. 2차 전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수급이 돌아주면서 순환을 돌아줬죠. 지금 아직 여전히 2차 전지 강세예요. 네. 그럼 그 다음 바톤 터치를 받을 이제 테마가 있어요. 그게 그 중요하겠네요. 종목을 그 테마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테마가 어떤 거라는 거죠? 네, 이제 궁금하시니까 네.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 자, 이제 귀쫑꾼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남북 경협주예요. 남북 경협주. 네. 지금 최근에 살짝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지수 조정이 주가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포인트예요. 포인트. 조정이 들어왔다. 이 조정이 과연 어떤 조정인가? 소외받을 조정인가? 아니면은 잠깐 이 개인 투자자들 한마디로 개미들의 관심을 끄기 위한 조정인가? 요 두 개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조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라는 거예요. 관심 꺼라. 이거라는 거죠. 네. 네. 여기에 관심 두지 말고 딴 데 봐라. 관심 꺼라. 요런 조정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공략 들어가야죠. 네. 이게 바로 그럼 선취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또 올라올 테마니까. 오늘 무료 종목으로 나갈 종목은요, 이 테마는요, 바로 남북 경협주 관련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가운데 너무 많은 이 업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전혀 모르죠.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오시면 이 방송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나눠 드릴 거고요.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카메라에 휴대폰 어플 켜주시고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들어오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8월 무료 종목이 나갔다라고 보여지시죠? 네,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전 달에도 무료 종목이 나갔었는데요. 정말 꾸준하게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모두 다 기록을 한 전문가님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2021년도 총 수익률이 거의 3,000%에 도달했기 때문에요. 한번 믿고 보시는 홍주원 픽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양한 수익률 맛보시려면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미리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1위 또 반도체를 차지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메모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승 모멘텀 더 기대해봐도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충분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인텔 다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메모리 쪽으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뒷북 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반도체 쪽은 슈퍼 사이클이 몇 년까지 유지된다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2년입니다. 2년. 네, 앞으로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슈퍼 사이클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2년 동안은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슈퍼 사이클이 뭐예요? 업황이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업황이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이클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요? 슈퍼예요.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는 지금 이 반도체 업황만큼 좋은 지금 업황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가장 호황입니다. 가장 호황.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호황기인 그런 산업군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되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함께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경제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이라고 뭐 다를까요? 물론 상위에서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떼돈을 벌고 있겠죠. 하지만 산업군 전체로 봤을 때는 사이클, 그런 뭐 어떠한 호황 사이클을 유지하는 산업군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무엇이라고 했죠?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요. 슈퍼 사이클. 호황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산업군에서는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되게 큰 어떠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포인트죠. 그죠? 인텔을 지금 잡았습니다. 인텔을 잡고 이제 앞으로 이걸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호황기를 겪으면서 인텔도 같이 호황이죠. 근데 삼성전자 같이 호황이죠. 결국은 근데 그런 갭을 메꿨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럼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제 갤럭시 노트 8 이후로 네. 매출이 좀 많이 급감을 하긴 했어요. 이제 어.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만큼은. 그렇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되게 큰 매출 부분을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 거는 휴대폰이면 아직까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폴더블 폰 같은 경우 그렇게 우리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이제 뭐 실적이라고 하죠. 네. 이 실적에 있어서 그 폴더블 폰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렇게 큰 어떠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 실적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고 맞습니다. 봤거든요. 네. 네. 바로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가 만약에 지금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실적 하락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걸로 연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자, 근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혹시 우려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수요가 네. 좀 많잖아요. 보복적 네네. 소비도 있는 상태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지나고 이렇게 가전 소비도 좀 줄고 뭐 네네. 휴대폰 사용량도 좀 줄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나중에 되면 한 내년쯤이라도 네.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년쯤. 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은 동결이에요. 동결이요? 네. 좋은 네. 이야기네요. 제가 네. 봤을 땐 그래요. 아직까지 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되게 지금 이 괴리가 커요. 네. 지금 공급이 되게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예전보다 지금 더 올랐어요. 맞아요.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죠? 인상이 됐다는 건 뭐예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인상이 된 거겠죠. 그죠? 인상이 되고 나서 떨어져 봤자 이전 값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이게 아.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큰 영향을 안 미친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네.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대기업이라는 게 수출 구조 자체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10원짜리 장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엄청난 뭐 이런 소재 부품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윤을 남겨먹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100원대, 10원대 남겨먹는 이윤 장사라는 거죠. 네. 엄청나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격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메모리 가격들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아. 네, 차후에 다시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걸 아마 네.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올려놓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수요와 공급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죠. 내년까지는 어찌됐건 동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후년부터 예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아직 먼 훗날 얘기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삼성전자의 매출의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휴대폰 스마트폰의 매출이 급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서 나왔냐?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왔다. 그럼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메모리 반도체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호황기라고?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적어도 삼성전자의 내년, 내후년 초까지는 후년 초까지의 실적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리를 할 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8만 전자를 오랜만에 돌파를 해서 네네. 이제 개인분들은 기분이 좀 좋으실 상태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9만 전자까지는 우리가 얼마 정도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네. 뭐 이제 삼성전자야.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를 이제 보시는 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저는 삼성전자를 9만 원까지 보고 투자를 하는 뭐 종목이냐라고 네. 묻는다 그러면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9만 원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가끔 제가 답답한 게 삼성전자를 무슨 뭐 스윙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요? 네, 삼성전자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좀 장기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7만 8천 원대를 계속 유지를 했었잖아요. 네. 7만 8천 원대, 7만 9천 원대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되게 매수가가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때 이제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은 사실 뭐 한 2년, 3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게 9만 원은 사실 의미가 없죠. 9만 전자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재밌자고 뭐 10만 전자, 9만 전자, 8만 전자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상 삼성전자한테는 8만 전자니 9만 전자니 10만 전자니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뭐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9만 원 보고 투자를 하셨어요? 7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재미없네. 얼마 오른 거예요? 몇 프로 오른 거야? 예? 이거 그래봤자 한 12%? 12% 정도? 수수료 떼고 하면 한 11%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서 11%를 먹으려고 투자를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9만 전자 때문에 투자를 한 건 아니시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면은 네. 삼성전자는 한 2년 이상, 3년 이상의 어떤 그런 바이브를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13만 원 이상, 한 15만 원까지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좀 이야기를 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코스피 1위 대장주작계 삼성전자는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움직이고 수익률이 많이 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주라벨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주원 이제 종목 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주식의 이론과 기법 영상이 총 정리된 이 영상만 보셔도 주린이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밑에 보이시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들이 홍주원 픽으로 나갔던 지난달 종목입니다. 전부 다 보시면 한 달 내에 저렇게 단기간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모두 기록했고요. 한세 MK는 81% 수익률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픽으로 남북 경협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이 남북 경협주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네모나게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요. 이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가 됩니다. 우리 홍주원 대표님께서 저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요.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슈 포인트 두 가지 전부 다 짚어봤고요. 그럼 강의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화폐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폐요? 네. 오. 화폐 사실 뭐 이제 강의 요즘 이제 이 화폐에 네. 있어가지고 가상자산이다 뭐다 좀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제 같이 공유를 네. 좀 해드리려고 오늘 화폐 관련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즘 되게 핫해요. 화폐 관련주들 되게 핫한데 이런 화폐 관련주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할지 총 정리를 해봤어요. 약 세 가지의 테마인데 이제 이거를 오늘 완벽하게 좀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세 가지 테마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열심히 해볼 테니까 만약에 못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강의가 조금 모자란 부분은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강의 이어갈 테니까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오늘 강의가 전체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폭이 대단히 커요. 가상자산 합산 시가총액 추이를 먼저 살펴보자면요. 최근에 이제 2021년 5월달 기준이에요. 이게 5월달 기준입니다. 5월달 기준으로 2조 5,581억 달러, 1억 달러.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조 5,581억 달러예요, 달러. 근데 2021년 5월 10일 기준으로다가 7월 1일 날까지 50%가 급락을 했어요. 한마디로 증발된 돈이 얼마다? 1조 3,718억 달러. 예,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이나 이제 변동폭이 되게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냥 두 달 만에, 2개월 만에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은 10조 이상, 한 15조, 16조 정도가 증발했다라는 겁니다. 예. 엄청나죠? 예.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을 좀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이슈. 세계 정부의 규제가 있어요. 사실 가상자산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흔히도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화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화폐는 글로벌적으로 각 나라에서 국가에서 화폐로 인정을 해줘야지 화폐가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각국 글로벌에서 시장에서 화폐로 인정을 해주지 않죠. 그럼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혹은 이제 디지털 자산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폐로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뭐냐?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죠. 근데 패권 국가가 단순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패권 국가가 나의 패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또 다른 화폐가 혹은 자산이 생겨났을 때 그거를 가만히 냅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이 화폐, 가상 디지털 자산 화폐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 중국은 갑자기 왜? 자, 패권을 위협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위안화가 패권을 위협을 많이 하고 패권 다툼 많이 했죠. 지금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다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야, 너 뭐야 갑자기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달러랑 싸우고 있는데 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왜 그래? 뜬금없이 생긴 라이벌이겠네요. 그쵸? 라이벌이 되니까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로 가치를 지켜내려면은 네. 이런 화폐가 유로 가치를 지켜내는데 도움이 1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런 가상 자산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특히 중국 정부가 이제 강한 단속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미국은 눈치만 보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규제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각국 나라에서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볼게요. 불확실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상용 가능성. 테슬라 이번에 이제 사건 아시죠? 네. 테슬라가 코인 결제 허용을 해줍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번복을 해요. 가상화폐 투자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인물인데, 머스크라는 인물인데 살짝 이제 4차원이 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급락을 쫙 해버립니다. 이만큼이나 불확실성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 100%씩, 200%씩.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코인의 높은 코인이 채굴을 할 때 되게 높은 전력 소비량이 되게 높게 측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의 전기 사용량을 좀 살펴보자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연간 사용량이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 때문에 전력 공급난이 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가상자산이 급락하는 큰 이유 뭐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상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나라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인 거고 이제 이런 변동성이 되게 강한 것 자체가 투자보다는 투기성 성향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피해 보신 분들이 대단히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주식시장은 가상자산 관련주의 주가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지금 위에 있는 게 비덴트고요. 두 번째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투자증권 요렇게인데 비덴트 뭐예요? 아시죠? 암호화폐 관련주,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관련주, 업비트 관련주, 하나투자증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가 4월 14일 기준으로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런 조정을 회복을 못 해주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뭐예요? 가상자산 관련주도 비트코인 반토막 날 때 같이 반토막 났어요. 예. 그리고 이런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되게 무섭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잘 먹고 나오면 참 좋은데 뭐 개인 투자자 중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먹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관련주를 투자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관련주의 특성, 그 관련주의 습성, 끼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돼요. 관련주 어떠한 테마는 그 테마만의 어떠한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테마만의 어떠한 그런 성격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테마를 공략을 해야 돼요.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을 뭐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은 반토막 나는 겁니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현금과 CBDC 가상자산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CBDC가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자 현금은 발행 기관이 중앙은행이에요. 그리고 CBDC도 디지털 화폐. 요거는 국가에서 인정한 디지털 화폐예요. 화폐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요것도 이렇게 중앙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발행 규모도 중앙은행 재량이고 교환 가치는 액면가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화폐 단위는 법정 화폐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금 같은 경우는 인쇄지만 이 CBDC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기술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독자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가상자산은 어디 있어요? 발행 기관이 민간이에요. 민간. 그리고 발행 규모는 미리 결정돼요. 그리고 이제 교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데 CBDC는 액면 고정이라고 했어요. 돈처럼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락폭이 없다고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이거는 등락폭이 있어 주가처럼. 그러니까 액면 고정이 아니다. 이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폐 단위는 독자 단위예요. 왜냐? 이건 뭐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죠? 그리고 제반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게 CBDC 요건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뭐 이거는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처럼 막 이렇게 이윤을 남겨먹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니는 현찰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CBDC는 굉장히 괜찮은데 가상자산은 뭔가 전망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약간 들고 오신 이유는 어쨌든 이 가상자산 관련주도 투자할 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왜냐면은 이제 공략하기가 까다로울 뿐이지. 또 그렇다 해서 공략을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오늘 같은 이 자료는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자료들 저희가 노란톡 안에서 따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긴 자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 자료집도 드리고, 오늘은요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주식의 이론과 기법 영상이 총 정리된 이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한세 MK 81% 수익, SC 엔지니어링 23% 수익이 보이는데요. 이 두 자릿수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무료 종목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개별 종목 장세로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무조건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거든요.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면요 실시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검색은 막아놨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이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이 자료들과 공략주 모두 받아보시고요. 줄이 탈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 CBDC는 뭐냐? 합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국가가 인정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현금처럼 우리가 이제 5,000원권, 만원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건 액면가에 고정된 것이고 체크카드처럼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너무 사생활 침해 아니냐. 네. 뭐 이제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개인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윤리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긴 해요. 그럼 실제로 CBDC는 현실에서 잘 쓰이진 않는 건가요?
사실 이거 쓸 사람 많이 없죠. 아, 네. 이거 쓰실 거예요? 아니요. 저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살펴보자면은 세계 CBDC 현황을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구가 3단계로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고 2021년 6월부터 11월, 올해 11월까지 CBDC 모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가상 환경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나온 건 아니고요. 테스트 단계고 거의 도입부예요. 도입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시범 사업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3단계잖아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의 마무리 단계, 시범이 이미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올해 2월부터 공식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위안화라고 부르는데 결제 가능 서비스가 약 132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되게 공격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어떠한 경쟁성을 확보를 하겠다. 디지털 위안화라는 화폐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위안화를 실질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위안처럼 쓸 수 있게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되게 잘 해놨다고 해요. 하지만 글로벌적인 시선은 아직까지는 따가운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디지털 위안화를 믿고 쓰냐?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디지털 유로화 도입 준비를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번 달부터 실행이 됐어요. 7월 14일부터 내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발행 가능성 준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로화 설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작업이 착수가 되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미국도 지금 여기에 있어서 지금 뭐 다양한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CBDC, 세계 CBDC 현황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5만 원권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되게 적응 안 됐죠. 5만 원권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뭐 10만 원짜리 수표도 아니고 막 이랬는데 5만 원권 되게 잘 쓰시죠, 그죠? 처음에 만 원권 지폐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바뀌었을 때도 뭐야 막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잘 쓰시죠. 이런 뭐 CBDC 같은 경우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야 하지만 나중에 후세에 한 1, 20년 뒤에는 정말 이 디지털 CBDC 디지털 화폐가 되게 많이 널리 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일단. 네. 근데 강의를 들으니까 네. 뭔가 한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네. 확실히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린 이유는 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지금 이 관련주로서 보라고 지금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이미 대세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서 지금 네. 어느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CBDC. CBDC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CBDC 시장은 앞으로 전망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강의가 좀 더 재밌고 편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CBDC 관련주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중앙에 딱 CBDC가 있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한국전자금융이 들어갑니다. 금융기관의 ATM기, CD기 돈 받는 거죠. 돈 뽑는 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현금 물류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전자금융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왜 갑자기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CBDC 모의 실험을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KCS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K사인이 있습니다. K사인.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수익을 보고 나왔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제가 그 IT 보안 쪽에서 되게 좋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CBDC 관련주로 편입이 됐어요. 시스템 보안, 컨텐츠 정보 유출을 방지를 하는 그런 IT 보안 솔루션 업체다, 소프트웨어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지시스가 또 들어갑니다.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금융권 및 공공기관 상대로 전산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푸른 기술이 있어요. 푸른 기술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 자동화 기기.
영무 자동화 기기가 있고요. 그리고 KCT 금융 단말기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K 삼형제예요. KCS, K사인, KCT. K가 좀 이 IT 강한가 봐요. 예. 이렇게 금융 단말기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CBDC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들고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단순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더라도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CBDC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블록체인 기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에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앞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 시험 막바지 단계라고 하고 있죠. 마지막 시험 단계라고 하고 있고 임상으로 치면은 임상 3상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가 이미 발행이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내년이면은 테스트 시험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CBDC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섹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재료성이 강한 그런 섹터다, 업황이다,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CBDC 관련주 중에서도 네.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뭐 하나라도 있겠죠? 좀 괜찮은 종목 혹시 생각해 둔 거 있으신가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종목도 충분히 이제 제가 생각해 놓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네.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5탄 강의 추가적으로 들으시면은 이제 이따가 뭐 알려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래도 종목에 대해서 후한 편이세요. 저희가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현 시장에서는 대장주만 가는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고 개별적으로는 전부 다 하락을 보이는 추세였는데요. 우리 주랍에 오신 분들은요.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주원 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픽이요. 이 종목들이 바로 지난달에 나갔던 홍주원 무료 픽입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 무조건 기록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 총 수익률이 3000%에 도달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 거짓말 아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노란톡 들어오셔서 인증까지 다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남북 경협주 관련 그리고 나머지 비밀스러운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요.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죠. 하지만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냥 종목만 받고 나가지 마시고 동영상 강의도 받고 궁금한 점도 질문을 해보시면서 주린이 탈출도 함께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 강의 자료도 기니까요. 이 강의까지 저희가 무료로 노란톡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NFT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NFT는 생소한데요. 네, NFT라는 시장이 있는데 네. 메타버스는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메타버스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시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NFT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하정우 아시죠? 네. 배우 하정우가 디지털 아트 5,710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디지털 아트가 뭐냐면은 이게 그거예요. 그럼 종이에 그림이 아니라 이 디지털 여기서 그린 그림이 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네, 이렇게 이 디지털 아트. 그러면 디지털 아트를 사게 된다면 네. 그냥 컴퓨터로만 감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5,700만 원에 팔린 거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요. 네. 연예인 네. 참 좋아요. 그죠? 아니 뭐 이거 5천만 원 왜 샀는지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이해가 안 되네요. 가상 세계의 이제 예술의 수집품 등 이런 가상 세계에서의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가상 세계에서 예술품들을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가상품은 공간도 차지 안 하고 내가 볼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넘겨가면서 볼 수가 있지 않냐. 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거기에 이제 소유권을 부여를 해준다고 하니, 네, 아무튼 뭐 그랬던 적이 있대요. 이게 첫 번째 네. 이슈예요. 두 번째 이슈는 메타버스 NFT 플랫폼 엔진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캐릭터나 고유의 아이템, 아바타를 NFT로 제작 및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NFT라는 건 이거 어떤 인증 시스템인 거거든요. 네. 인증을 하는 거예요. 내 네. 거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거예요. NFT 시스템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슈인데 이제 뭐 메타버스가 지금 뭐 말도 아닙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그만큼이나 지금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NFT 시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CBDC 시장에도 들어가요. 오. 네, NFT로 개인 인증을 하면서 네. 이제 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체 불가 특징. NFT의 첫 번째 특징 좋은 점 위조가 불가능해요.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활동 분야를 살펴보자면 디지털 아트, 수집품, 게임 자산, 음악, 필름, 스포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NFT 시장이 저는 되게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장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앞으로 되게 재료성이 강합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하실 거면 NFT 시장을 많이 파셔가지고요. 이 미래에서 다가오는 이 지금 불확실성에 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NFT 시장의 관련주들도 충분히 있어요. 이제 뭐 위메이드, M게임,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옥션, 신한지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왜 관련주인지는 노란통 메신저 추가적으로 제가 교육을 해드릴 것이고요. 살펴보자면은 3대 화폐 테마가 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화폐 테마 관련주예요. 이거는 화폐 테마 관련주 보시면은 중앙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관련주 로드맵이 있는데 이게 약 35종목 이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네. 이거 들어오셔가지고 로드맵 받으시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시간이 좀 괜찮으면은 추가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강의를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양한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그리고 그 종목 이제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라이브 방송 링크를 드린다고 하거든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주식의 이론부터 영상까지 총 정리되고요. 오늘은 이 못다한 강의까지 들어보시고 무료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남북 경협주와 또 다른 시크릿 종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대형주만 가는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조금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노란톡 입장하시는 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검색어는 막아놨기 때문에요. 꼭 QR코드를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고 입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가 굉장히 좀 짧은데 이 로드맵도 그러면 저희가 노란톡에서 따로 주실 건가요? 아, 그렇죠. 이것도 노란통 안에서 로드맵 그냥 무료로 제공해드리고요. 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강의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 시장 되게 어렵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어렵냐면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지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든 시장이에요. 진짜 작년을 생각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되기 힘든 것 같아요. 작년은 말도 안 되게 너무 올랐던 시장이고 맞아요. 지금 시장은 그런 에너지, 그런 피로감을 다 받고 있는 시장이에요. 실질적으로 2018년, 2019년 시장보다도 더 힘든 시장이에요. 오. 그때 뭐 있었어요? 일본 무역 전쟁 있었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전쟁 있었죠. 네. 바람 잘 날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보다 더 힘든 시장이 지금 시장이에요. 2018년도, 2019년도에요. 공매도 판을 쳤었습니다. 네. 아주 난리 났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도요. 그 공매도 시장 저리 가라예요. 지금 되게 힘든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개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운으로 한두 번 수익을 낼 수 있어도 결국은 다시 제자리 걸음이거나 다시 다 돌려 까먹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좌가 조금 녹아내리죠. 네, 전부 다 마이너스인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네. 네, 다 그런 시기를 겪고 있고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힘들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런 시장 버티고 살아남는 방법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우리 홍 대표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종목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요. 오늘 나가는 강의 자료와 로드맵 또 그리고 공략주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굿이브닝 주라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